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론조사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아가요 창간 90주년을 맞이해서 이 폴리컴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아주 고무적인 여론조사입니다. 시간은 10월 13일에서 15일 사이 13, 14, 15 3일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1012명을 조사해서 이 응답률은 조금 낮아요. 응답률이 좀 낮는데 통상적으로 어느든지 응답률이 좀 낮아요. 3.0%입니다. ARS 방식이고요. 무선이 90, 유선이 10%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 총장이든 홍준표가 됐든 이재명이를 거뜬하게 이깁니다. 자,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요. 윤석열 후보와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의 차이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자 대결의 시나리오인데요. 이재명이가 35.4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40.7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를 홍준표하고 붙으면 이재명이는 32.0이고 홍준표는 33.6입니다. 둘 다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유승민하고 이제 원희룡도 한번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유시민하고 붙었을 때는 유승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시민이 아니고 유승민. 이재명은 34.1, 유승민은 15.3입니다. 그 다음에 원희룡이하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34.8, 원희룡이는 19.7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압도적으로 윤석열과 홍준표는 이기고, 그리고 유승민과 원희룡이는 좀 밀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윤 총장은요, 이 광주 전라 지역에서 이재명 지사는 59.6이 나왔는데 윤석열은 12.4, 그리고 충청에서는 이 지사가 41.4, 윤석열이 35.0입니다. 이 광주와 그리고 충청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석열이 이 지사를 앞서고 있어요. 특히 서울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서울에서 43.5대 이재명은 25.8입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는요, 이재명이가 38.2고 윤석열이 42.8입니다. 그래서 안방과 서울에서, 즉 수도권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재명이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홍 의원의 경우에도요, 호남, 충청, 강원, 제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재명이를 앞서고 있습니다. 자, 맞대결의 경우에는요, 이 맞대결의 경우에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3.1%를, 그리고 홍준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0.8%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돼요. 이 맞대결입니다. 맞대결.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이가 붙었을 때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73.1, 그리고 이재명이하고 홍준표가 붙었을 때 국민의힘이 지지자가 지지하는 홍준표는 50.8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이재명과 홍준표의 가상 맞대결에서 윤 총장 지지층의 26.4%가 홍 의원을 지지해요. 예. 그리고 이재명과 윤석열에 붙었을 때 홍 의원 지지층에서는 36.8%가 윤 총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가상적 대결인데 다자 구도입니다. 쭉 늘어놓고 봤을 때 죄송합니다. 이재명이가 31.0이고요. 윤 총장이 29.8입니다. 근소하게 앞서요. 그리고 홍준표가 17.6, 그리고 유승민 3.5, 안철수 2.5, 원희룡 2.5, 그 다음에 심상정이가 1.8, 김동연 0.4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정권 재창출 36.0입니다. 아니야, 교체 55.3입니다. 그래서요, 거의 19.3 차이가 나니까 20%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여론 전문가는요, 이 정권 교체하고 유지하고 20% 차이가 난다? 이거는 뒤집어진다.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정권 교체보다, 이 창출보다는 정권 교체 쪽으로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도 말이죠. 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 그리고 권역별로도 TK하고 PK, 그 다음에 서울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국민의힘은 38.4, 그래서 민주당은 27.3, 열린민주당이 10.1, 정의당이 5.5인데요. 여기서도 국민의힘하고요, 민주당하고 지지율이
그러니까 뭐 11% 차이가 나요. 이 정도 되면 게임 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4개 여론조사 기관들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10월 11일서부터 11일부터 이제 오늘 18일이니까 16일까지 조사가 됐는데요. 16일까지 조사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총 4개예요. 좀 굵직굵직한 여론조사 결과가 4개인데 윤석열 총장이 양자든 타자 대결에서 전부 다 전승입니다. 1등.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요, 홍준표 후보의, 그러니까 윤석열과 홍준표가 모두 이기는 데가 3군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신동아, 폴리컴, 그 다음에 KSOI, 오늘 제가 오전에 보도해 드렸죠. 그 다음에 어젯밤에 보도했던 PNR, 이 3군데에서는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전부 다 이재명이를 이겨요. 그러면 이게 날짜가 제가 중요한데요. 10월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까지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62대 28로 이길 때예요. 그러니까 대장동의 바람이 세게 불을 때. 지금은 완전히 태풍권 안에, 영향권 안에 이재명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은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요, 훨씬 더 큰 폭탄이 터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이미 수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검찰하고 경찰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둘 다 동시에 짜고 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3군데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과 홍준표가 이기고 있고, 이것은 대장동 영향이 이 정권의 몫을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OBS 여론조사만 딱 윤석열 총장만 이기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굉장히 우리 야권에 유리한 지형으로 정치판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이죠. 지금 제가 신동아 건은 이제 보도를 해드렸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 세 개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10월 15일하고 16일 날 여론조사를 보면 KSOI하고 PNR는 이 2군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데일리안에서, 뉴데일리에서 한 겁니다. PNR 이번 건은. 이 2군데가 똑같은 날짜에 비슷한 ARS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요. 이거를 보면 우선 KSOI의 경우에는 똑같이 홍준표도 윤석열이도 둘 다 이재명이를 이겨요. 근소한 차이로 이깁니다. 예. 자, 그래서 양자 대결의 경우에 이기고, KSOI는 양자 대결 플러스 다자 대결도 늘어놓고 있는데요. 다자 대결의 경우에는 윤석열만 이깁니다. 그러나 양자 대결은 전부 다 홍준표, 윤석열 다 이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KSOI가 10월 15일에서 16일이죠. 그 다음에 PNR, 이 뉴델리에서 조사한 건데요. 10월 15일, 16일 똑같아요. 여기를 보면 홍준표하고 이재명이 이번에는요, 편차가 굉장히 커요. 오차범위 거의 10%씩 차이 나요. 윤석열은 43.9, 이재명은 30.2. 그러니까 뭐 13% 차이가 나죠. 홍준표가 42.3, 이재명이 31.3, 11%나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압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OBS에서 미디어 리서치, 여기도 아주 중견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OBS에서 미디어 리서치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10월 11일에서 13일입니다. 대장동 사태가 불었을 때의 바람이, 이때를 보면 윤석열이가 41.9대 이재명이 33.2예요. 그래서 8% 정도로 앞서고 있어요. 예. 이렇게 지금 앞서고 있어. 그리고 홍준표는 이재명하고 붙으면 32.4대 30.5로 OBS에서만 미디어 리서치만 지는 걸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긴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정권 교체냐 아니면은 뭐 정권 유지냐, 이런 것도 보면 정권 교체 쪽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 대장동 사태를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70%를 넘어가고 있어요. 70%를 넘어가고 있어. 예. 이런 걸 보면 대장동이 굉장히 센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KSOI를 보면요, 정권 교체와 유지, 이것도 상당한 차이로 지금 교체가
강합니다. 그리고 또 이 PNR, 뉴데일리 여기서도요. 정권 교체가 57.7 그리고 재창출이 32 그래서 여기서는요. 25% 차이가 나요. PNR. 이 정도가 되면 정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신동아에서도 55%잖아요. 그리고 PNR에서도 57.7. 그래서 50대 중반을 넘어가는 것이 정권 교체 쪽 여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권 교체 여론이 20% 이상이나 압도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난다. 이걸 보면 우리 야권에서 이 선거 전략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흐르지 않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미래 비전을 제대로만 설계해서 보여준다면 이 정권 지난번에 탄핵 때는 그냥 거저 먹었잖아요. 속된 말로. 우리는 정말 그동안에 4년 동안 우리 국민들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하고 격노하고 열받았습니까? 이 희생을 대가로 해서 보람 있는 투쟁을 이제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말하자면 국면의 대전환기에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는데요. 조폭 20억 돈 받았다. 그래서 이 박철민 조폭 돈 줬다라고 하는 조폭 의원이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다 까버렸어요. 양심선언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는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여권에서는 이미도 한번 보도가 됐어요. 여권에서 플랜 B를 검토하고 있다. 이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한 일주일 전에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플랜 B 김부겸하고 그 다음에는 유시민이 그 다음에 한 명이 누구죠? 이낙연 이 세 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방금 장성민 전 의원 세계화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이죠.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다가 컷오프 돼가지고 지금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신 분이에요. 이 장성민 의원이 지금 여권 심청부에서 대체제를 물색 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여권 심청부에서는 플랜 B를 준비한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재명 후보가 탈락될 경우 그를 대체할 새로운 후보를 말한다. 그러면서 이낙연과 김부겸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권 심층부가 어디냐? 그 민주당이나 당 대표는 아니다. 그러면서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왜 갑자기 결선 투표를 포기하고 원팀 구성을 의한다는 목적하에 이 후보와 화해했을까? 어떤 시기든 지금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미 플랜 B를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권 심청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플랜 B의 내막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이런 속사정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어디까지 그 심층 내막을 알고 있을까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플랜 B와 관련된 이런 동정을 여러분들께 또 빠짐없이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 총장 이재명 말에는 진실이 없다. 사기 행각에 놀아나면 안 된다. 경고문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이 경고문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의 말에는 진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적반하장, 오락가락, 막무가내, 유체이탈, 발뺌하기, 논점 회피, 우기기, 덮어 씌우기, 황당궤변. 이것이 이재명 화술의 실체다. 사기 행각에 놀아나면 안 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대장동 게이트 발생 초기부터 이 후보는 말솜씨 하나로 버텨왔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국감에 출석한 것을 놓고 지사직을 살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 후보는 국정감사를 받는다.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일각에선 이를 정면 돌파 전략이라고 분석하지만 저는 다르게 본다. 이 후보는 대다수 국민이 대장동 게이트는 곧 이재명 게이트임을 알고 있는데도 국힘 게이트라고 우긴다. 자기 당 경쟁 후보는 물론 여당의 5선 국회의원도 이 후보의 구속 가능성을 거론하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이 사건 때문에 선거 지게 생겼다고 걱정하는데도 말이다. 전형적인 우익이요 덮어 씌우기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후보의 말 바꾸기 행태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다. 단군일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다 라고 하면서 자화자찬까지 늘어놓았다. 그러다가 단군일의 최대의 특혜 사업이라는 실체가 드러나자 마귀와의 거래니
일부 오염이니 말을 슬쩍 바꾼다. 이 후보는 처음에는 대장동 개발이 다 자신이 설계한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래놓고 나중에 업자에게 천문학적 특혜가 돌아가도록 한 설계 자체가 범죄고 시민의 재산을 약탈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아래 사람들과 민간업자들이 한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민다. 오락가락이고 황당무계다. 자, 한마디 틀린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마음에 쏙쏙 와닿잖아요. 그러면서요, 이재명 후보는 측근 중에 측근 유동규가 구속되자 5,000명 직원 중 1명에 불과하다고 우긴다. 자기가 설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실무 총괄을 맡기고 선거 캠프에서도 일했으며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아친 사람이 측근이 아니면 누가 측근이라는 말이냐. 이 후보는 이번 국감에서 그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화려하지만 진실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말장난으로 위기를 모면해야 할 것이다. 덮어씌우고 논점을 회피하고 발뺌하고 우기고 적반하장에 황당 궤변까지 총통원할 것이다. 현명한 국민은 속지 않겠지만 이 사기 행각에 놀아나면 안 된다. 이재명 패밀리의 청와대 상상만으로 끔찍하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대변인까지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말을 쏟아내며 얼마나 국민을 속이려 하겠는가.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참 이재명이 갈 때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말 돌려서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뻔뻔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국민이 그렇게 바보스럽지 않다. 지금 오늘날 우리 국민은요. 이재명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도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지난 15일 날 토론을 마친 후에 이 한쪽 구석에서요. 윤석열 총장하고 홍준표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영상으로 지금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툭 치면서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뭐 당사자만 알겠죠. 자, 그래서 어깨를 툭 쳤는데 이제 윤석열 총장보다 홍준표 후보가 나이로 치면은 54년생 대 60년생이니까 6살 위고 연수로 따지면 거의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그날 토론할 때 홍준표 후보 공격을 많이 했댔고 또 윤석열 총장은 또 제대로 또 많이 잘 능수능란하게 맞받아 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네티즌들은 이 어깨를 치면서 던진 이 말 되게 궁금한데 아마도 그 한마디는 그만해라. 아 진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스 토론 끝나고 윤석열이 홍준표에게 한 말 홍준표 단속하는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지금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윤 총장은 환하게 웃으면서 홍준표 의원한테 다가가서 어깨를 한번 툭 친 뒤 뭔가 얘기를 한마디 해요. 그래서 이 영상 자막에 뭐가 지금 올라오고 있냐면 그만해라 아, 진짜 이런 자막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막에는 홍준표는 1954년생 사법연수원 14기 윤석열 1960년생 사법연수원 23기라는 자막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연수원 후배인 윤석열 총장이 선배인 홍 의원의 어깨를 툭 치며 한 행동과 말이 무례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자막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윤석열 캠프 측의 윤희석 공보특보가 나와서 한마디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김어준이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 내용, 실제 대화 내용은 모르는데 토론에서 선배가 뭐 중요하냐고 할 수 있긴 한데 보수 지지층 60대 이상에서는 그게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김어준 씨가 윤희석 공보특보한테. 그러니까 윤 특보가 제가 영상을 본 건 아니고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제가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잘하셨다고. 그런데 대화 내용은 우리가 모른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 제스처에 대해 선배 대우를 안 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두 분 사이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가요. 윤 캠프에서는 지금과 같은 윤 후보의 태도가 전혀 문제가 없으니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윤 특보 근거 없는 도덕성 논란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방어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 정책이라든지 어떤 국가 비전에 관련한 얘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에게 막 거세게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 상대방의 질문에 따라서 답변 태도도
정해지는 거다. 윤희석 특보의 대답이 FM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 비전을 논의하는데 여기에는 감정 섞인 대립과 경쟁이 있을 수가 없죠. 논리적이고 치밀한 이론적 틀에서 토론을 하되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는요. 거기는 뭐 사람이 감정이니까 일부 감정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선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또 좋은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십사 다시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